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해운대구 우동 그 해운대 비치 있는 쪽 마린시티의 경매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우신 골든 메르시아라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뭐 감정가 6억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4억 8천 최저가 떨어져 있는데 요즘 뭐 부산 경기 안 좋고 부동산 시세 내려서 특히나 해운대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뭐 2번 유찰 기대하시는 분 계실까봐 그래서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2차에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9월 9일입니다. 2차가 9월 9일이고 입찰 최저가 4억 8천입니다. 입지는 우신 골든 메리시아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개동에 100세대입니다. 그죠? 100세대고요. 이게 밑에는 상가가 있어요. 주상복합입니다. 사용 승인 2010년 4월, 2010년 4월이니까 9년 됐습니다. 9년 된 아파트고요. 그리고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그 유료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 보고서 이런 것도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8월 7일 날 해서 현장조사 보고서가 올라 있네요. 지금 제가 녹화한 날짜가 8월 11일이에요. 본건은 해원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인은 초고층 아파트 및 초고층 아파트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두산 이브드 제니스 또는 아이파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초고층 아파트 및 주상용 건물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그리고 1개동 100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건물로서 외관 및 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있다. 58평형이며 계단식 동향, 완전 동향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지적도로 볼 때 남동향입니다. 접근성은 보통시대며 전반적인 주거 환경은 무난시댐. 좋죠. 그 인근에 뭐 이런 그 조사는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하긴 뭐하고 막 나빠요 하니까 뭐 무난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인근 괜찮습니다. 현장 방문 시에 점유자 부재 중이며 2019년 5월분까지 관리비 연체는 없다. 감정가는 적정 시세로 탐문되나 시기적으로 거래는 되고 있지 않으며 매매보다는 전월세 위주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즘 거래가 많지가 않죠. 현재 그 일반 중개 쪽은 거의 뭐 스톱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로 임대 쪽으로 임대 시장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전월세 시세는 여기 보세요. 전월세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7천.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5천에 140 전후이다. 입지상 바다 조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물건 같은 경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30층까지입니다. 30층까지인데 30층에 해당 물건이 7층이거든요. 그래서 저층이라서 바다 조망이 없습니다. 이 물건도 고층으로 올라가면 바다 조망이 있습니다. 입지 어디지? 마린시티 도대체 어디지?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동백섬이다. 그죠? 이쪽은 비치예요. 그죠? 해운대 비치고, 그리고는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는 뭐 전국구죠? 거의 이 아파트는 제니스. 그죠? 제니스. 그리고 여기가 아이파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뭐 아델리스라는 좀 오래된,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아델리스는 좀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지 조망이라든가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한일 오리주라는 또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여기에 카이저빌이라는 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층수보다 우신 골든 메르시아가 높아서 우신 같은 경우에 고층 같은 경우에 바다 조망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가 하나 리조트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신 골든 메르시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요 물건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유찰 기다리지 말고 2차에 들어가세요 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거의 다 뭡니까? 감정가 시세가 비쌀 때는 늘 2차에 낙찰이죠.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3차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좀 많이 내렸냐면은 해운대 자동 신시가지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많이 내리기 전에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특히 동해선 있지 않습니까? 동해선 개통을 앞두고 미친 듯이 올랐었어요.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서 그래서 해운대 자동의 그 아파트, 해운대구 자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나오면은
뭐 3차에 낙찰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른 게 없어요. 제니스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에서 별 변동이 없어요. 10년이 가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내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쪽은 거의 뭐냐면은 2차에서 낙찰을 이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김 소장이 2차에 들어가려니까 무조건 2차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아까 밑에 현황조사서에서 나와 있었죠. 밑에 아까 그죠? 시세, 감정가가 시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감정가가 시세가 맞는지 우리가 한번 뭐 네이버 매물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물건이 전용면적 148.51, 그러니까 분양면적 184A형에 해당합니다. 계산하면은 몇 평이죠? 아까 현황조사서에는 58평형 돼 있고, 부동산 114 쪽을 보니까 54평형이고 그렇던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물건에 해당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여기는 54타입 맞네요. 제가 아는 54평형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조사서에는 58평형 돼 있길래요. 54평형입니다. 54평형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게, 고층 같은 경우에 30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30층 중에서 23층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비치가 보이는, 그랬어요. 비치가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중개물이 전용률이 최고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분양 면적 대비 전용 면적, 그죠? 그 율이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6억 2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고층이라도 6억 5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거도 있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거는 6억 7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층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6억 4천, 6억 7천, 6억 5천, 6억 2천. 이 아파트가 약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상황이나 거기에 따라서 몇 천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 제일 지금 저렴한 게 6억 1천만 원 고층으로 해서 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고층으로 해서 제일 저렴한 매물이 뭐죠? 이거. 내부 상태는 좋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 말은 인테리어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깔끔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6억 1천만 원이 고층에서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그렇고 6억 1천이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고, 지금 경매 나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저층에 해당하죠. 7층입니다. 그러니까 6억 1천까지는 아니죠. 그죠? 6억 1천까지는 몇 천만 원 저렴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감정가 6억 이렇게 돼 있지만 시세는 그럼 우리가 볼 땐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보수, 5억 몇 천 이런 선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4억 8천입니다. 별로 차이 안 나네요. 뭐 예를 들면 시세를 좀 낮게 봐서 5억 5, 6천 이렇게 본다고 합시다. 5억 5, 6천 보면은 최저가 4억 8천하고 그러면은 뭐 한 7, 8천 밖에 차이 안 나네요. 뭐 경매 별로 저렴하지도 않네요. 뭐 하도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경매라는 게 예전같이 굉장히, 예전에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럴 때 경매가 좀 위험할 때 정말 안 나가고 협의 안 되고 이러면은 명도 소송이란 걸 통해 가지고 시간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질질 끌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집 다 망가지고, 그런 어떤 식의 경매가 지금은 아니에요. 낙찰 받고 잔금 내고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한 달, 그러니까 낙찰일로부터 2달 정도 해가지고는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아진 만큼 경매 이렇게 생각해서 뭐 반값 경매 뭐 20, 30% 뭐 저렴하고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여기 그 마린시티 제니스라든지 아이파크 뭐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한 15억 넘어간다. 10억 중반대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일반 시세보다 한 1억 5천, 2억 정도 저렴한 선에서 받으시면 딱 좋은 그런 거지만은 그 정도로 보통 낙찰을 받고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6억이고 시세가 6억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0 몇 % 정도 저렴한 선, 그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세를 5억 5천으로 봤을 때 10% 저렴하게 하면 얼마입니까? 5,500만 원이죠. 그러면 5, 6천, 6, 7천 저렴하면은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2차에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경매 이러면은 소장님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권리분석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2015년 7월 30일 날 이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2015년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이다. 그죠? 4년 전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 6월 20일 날 근저당 농협 돼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압류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 근저당권자인 농협에서 2018년 10월 26일 날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주택 임차권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들어와 있고 한데 주택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는 말은 임차인이 살다가 이사를 갔다라는 말이죠. 임차인은 뭡니까? 임차인은 이렇게 경매 진행 중에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본인이 그 어떤 뭐 전입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걸 뭐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안 되거든요. 그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진행 중에 이사를 갈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보통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하고 관계없이도 예를 들면은 임차인이 저기 떠나가지고 그 뭐 계약 관계가 만기가 됐을 때 만료될 때 그 소유자가 보증금을 못 내준다든지 아니면은 만료가 안 됐지만 내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그런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하는 거는 법원 등기소 가서 하면 되고요. 그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임차권 등기를 반드시 하고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은 소유자가 있다, 임차인이 있다가 이사를 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현황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에 임차인 현황에도 보면은 그 임차인 박모 씨가 있는데 전입 날짜는 2016년 10월 10일이라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약 4개월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없고요. 전입하고 확정받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하고 뭐 임차권 등기도 했고 탄탄하게 했네요. 5천만 원에 130만 원으로 임차인이 있다가 간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제가 보는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이다 보니까 세대연람 내역서 이런 것도 제가 일일이 뭐 이렇게 안 해도 올라오거든요. 한번 보니까 2019년도 7월 22일 날, 작년이 아니고 지난달 22일 날 그 열람을 한 결과가 뭐가 되냐면은,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그대로 전입이 돼 있어요. 안 뺐네요. 임차권 불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서 임차권 등기도 하고 뭐 배당 요구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난달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전입을 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임차권 등기를 한 거 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사를 갔을 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이렇게 전출은 해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여튼 이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고요. 그리고 등기부상으로도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한테 전 소유주의 채무가 넘어온다든지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한다든지 그런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위험은 전혀 없으니까 시세조사 잘 해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성비 좋은 아파트라고 늘 여기를 대해서 우신 골드메리시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용면적이 44.9 얼마, 전용면적 45평이에요. 전용면적 45평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인근의 주상복합 아파트들 바다 조망 안 나오고 저층, 바다 조망 없는 그냥 정원뷰, 단지 내 뷰 그런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 평균 시세가 한 7, 8억 정도 합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매수를 해도 7억, 그러니까 7, 8억 선이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서 물론 브랜드 때문에 어떤 그 가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5억 몇천 선에서 전용 면적 45평형 그리고 54평형의 아파트 그죠? 그리고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입지 좋아요. 이런 그 세대가 좀 적고 하지만은 이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마린시티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누리고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구조도 괜찮아요. 구조도 굉장히 반듯하고 제가 여기 그 부산 내려온 게 제가 2009년도부터 와서 부산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엔 제가 내려오고 얼마 안 돼서 여기 이제 미분양이 나가지고 처음에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연결도 시켜드리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미분양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가보고 했던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아파트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5억 몇천이거든요. 전용면적 45평에 그죠? 그리고는 5억 5천원 아까 54평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평당 1,000만 원
선이다 그죠. 결국은 낙찰을 5억 몇천에 받는다면은 평당 1,000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는 그 분양 뭡니까 전용률도 굉장히 높고 10년밖에 안 됐고 방향도 좋고 단지 바다 조망이 안 나온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시세라든지 하고 장단점 비교를 하셔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될 만한 사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